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윤미솔 지음 장성은 그림 첫 번째 초대. 오늘 시련은 운명인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배부른 고민은 없답니다. 굶주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상류층 사람들의 마약 남용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냉담하더군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고방식 역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하다 식의 편견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들이 과연 모두 행복할까요? 행복의 조건들을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바로 그 조건들이 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도 많거든요. 뭐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돈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주변의 다른 최고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그들을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배부른 고민들이 오히려 역소외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고민이든 다 본인에게는 절박한 문제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니 시련의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배부른 소리 한다고 퉁박 주는 건 너무 몰인정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차가운 현실만이 눈앞에 있는데 그 고통이 오죽하겠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가벼운 고민이라고 볼 수 없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 삶에서 그리 중요한 것들이 아니니까요. 아버지가 뇌사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가진 거 다 내놓을 테니, 아니 빚을 내서라도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누가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기만 했으면 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랐었는데 목숨을 돈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기야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병원 차려주고 사업자금 대준다고 하면 남자 하나 차지하는 건 시군죽 먹기라고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경제력이나 안정적인 직장 등 조건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단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 그와 비스름한 사랑이라서 문제지요. 하지만 진짜가 아닌 이미테이션이라고 해도 짝퉁 내가 사서 내가 즐기겠다는데 누가 뭐래? 라는 식으로 나오면 할 말 없는 거지요. 진품은 너무 비싸서 처음부터 포기했다는데.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저 역시 실수를 통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알게 된 일이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가짜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꼭 얻고자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혼기 안 넘기고 그리 싫지 않은 남자와 조건 맞추어가며 결혼할 작정이시라면 제 글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별 후 정말 힘이 든 경우, 즉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가는 그런 시련이 아닌 경우는 운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세상살이가 그렇게 영혼들의 계획대로 딱딱 맞아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경우의 수들, 수많은 미래들로 시시각각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게요. 제가 현생을 영화에 비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들처럼 100% 시나리오에만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향에서 우리가 시사회를 볼 때는 자신이 만든 영화가
본래 자신이 계획했던 주제를 얼마나 잘 표현해 내었느냐에 따라 그 완성도를 평가하는 거지, 어떠어떠한 사건들을 나열해 왔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사건들이 필요한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우선 님이 미리 계획한 경우, 즉 운명이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라면 남자의 영혼과 합의가 필요해요. 어떤 전생의 업이 작용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야 알 길이 없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지요. 먼저 전생의 님이 그를 버렸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이기심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그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거든요. 님이 업을 지은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벌로 이번 생에 그에게 시련을 당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님이 그 심정을 직접 겪어야겠다고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님에게 꼭 필요한 고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남자분을 너무 원망하지는 마세요. 그분이 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악역을 자청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절대 님이 이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운명을 거부하고 다른 식으로 그 업을 풀어나가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 안 되면 내생에서라도 그 업을 풀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예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남자분이 어떤 이유로 해서 님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둘이 결혼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변덕을 부린 거지요. 이 경우는 그 남자분이 업을 지으게 된 거예요. 님이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업은 더 커지고요. 그는 언젠가는 그 업을 반드시 풀게 돼요. 자기가 지금 님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자청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나는 너무 억울하다,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꼭 그가 벌을 받도록 평생 저주할 거다 하는 식의 모진 맘 잡숫지 마세요. 그러시지 않으리라는 거 알지만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님에게 좋지 않으니까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자신이 굳이 고통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어김없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수를 하려 하고 마음속에 두고두고 칼을 갈지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만 전생 운운하지 환생의 원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도 하는 거고요. 신은 절대 공평하세요. 현생만 놓고 보니까 모든 게 불공평해 보이는 거지, 환생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란 없어요. 다 뿌린 대로 거두기 마련이니까요. 겪고 있는 시련이 운명이든 아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님이 이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마음 떠난 남자 잡지 마세요. 가게 그냥 두세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는 절절한 심정이 들어도 님이 잡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는 멀어져요.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탁 놓아버리면 님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구걸해서라도 다시 돌리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어도 그간 님의 감정이 진실했다는 걸 그를 편하게 보내주면서 확인하세요. 님이 그를 옷자락 잡고 눈물로 붙잡으면 그만큼 님도 더 상처 입고 그 사람의 업도 더 커져요. 이 시련을 내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마음 크게 먹고 대담하게 받아들이세요. 그에게 큰 실수를 해서 사과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깨끗하게 보내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마음이 떠난 사람이라면요,
맺어진다 해도 행복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언제 또 변덕을 부릴지 누가 알겠어요. 제 경험과 주변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생 혼자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강하게 마음먹고 있으면 꼭 그런 사람 만나게 돼요. 신기할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을요. 괜히 자신을 비하하거나 이러다 홍기를 놓칠지도 모르겠다 하고 급한 마음에 결혼해버리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돼요. 저는 남자친구네 집에 갔다가 그 형이 형수한테 밥 먹으면서 야, 물 좀 갖고 와 하는 거 보고 충격받아서 그 남자친구 다신 안 만났어요. 그런 거 보고 자란 사람인데 연애할 때 아무리 잘해준들 결혼하면 그 버릇 안 나오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엄마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거든요. 여보, 미안하지만 나 물 좀 갖다 줄래요? 하는 소리는 가끔 들었지만요. 엄마는 말도 없이 제주도에 턱하니 가서 오늘 친구들이랑 여기 놀러 왔는데 내일 갈게요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들이 우리 처지에 참 기도 안 찬다고 아빠 밥은 누가 차려드리냐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화내시던 분이셨죠. 내가 너그 엄마 내 밥이나 차리라고 결혼했는 줄 아나. 내가 너그 엄마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한 기다. 그러시면서요. 그렇게 놀러가서 바람 쐬고 엄마가 행복하면 된 거지. 와 너그들이 말이 많노. 그러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서인지 저는 항상 아버지 같은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처녀 소리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다가 결국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냈지요. 제가 예전에 거의 벗다시피 하고 돌아다니는 여자애를 보고 저도 모르게 저러다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제 남편이 남자들의 본능이 무서워 여자들은 자기 표현 욕구를 억압당해도 좋으냐고 하더군요. 법은 뭐 괜히 있냐면서. 모니카 루윈스키 인터뷰하는 장면을 같이 보고 있을 때 사회자가 미래의 당신 딸이 그 스캔들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대답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그때 실수를 했을 뿐이라고. 그녀도 같은 의미의 대답을 하더군요. 저는 같은 여자이면서도 그녀에게 약간의 저항감 비슷한 감정 같은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수를 바라보는 이 사람의 시각이 저희 아버지와 똑같아서 새삼 한 번 더 쳐다보았죠. 딱 제가 바라던, 아니 기대 이상의 페미니스트를 만났구나 하면서.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자랐는데도 저는 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완전히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에게 100% 만족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보다는 저를 사랑하는 남자를 바랐기 때문에 딱 그대로의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외로울 때가 종종 있지요. 제겐 절절하고 불같은 정열은 없거든요. 단지 깊은 신뢰와 우정에 가까운 사랑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도 사람이 어디 산 좋고 물 좋고 다 좋을 수 있나요? 저도 양심이 있어야지요. 진실한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많이 노력한답니다. 저 역시 그를 이렇게 천천히 사랑하다가 언젠가 내가 이렇게 깊이 이 사람을 사랑했었구나 하고 느끼고 싶어요. 제가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했으면서도 남자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만큼 진실할 수 있는지를 의심했더랬어요. 아마 평생 불같은 사랑을 못 느끼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후회는 없어요. 진짜 사랑을 얻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축복받았다 생각할 거예요.
님의 이상형이 어떤 남자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님을 아프게 하고 먼저 떠나는 남자는 절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님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원하시겠죠. 비록 님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감싸주고 어루만져주는 사람요. 먼저 떠난 그 남자는 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금 배신하는데 결혼해서 또 안 하리라는 보장 없지요. 평생 그렇게 마음고생하느니 지금 한번 마음 크게 다치고 말자 하고 단단히 마음 먹으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아니면 안 되니 꼭 그런 사람 만난다 하고요. 아무리 지금 그 사람이 님의 이상형이라고 한들 먼저 그렇게 마음 변하는 남자를 어떻게 100% 믿고 살겠어요. 남들이 저런 남자는 보도 듣도 못했다.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한결같으냐 하는 남편이랑 사는 제 친구도 결혼 생활하기 만만치 않다고 푸념하던데. 그래도 한번 매달려나 봐야 나중에 후회가 없겠다. 100%못 믿어도 좋으니 같이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니까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최선이라고 봐요. 하지만 님이 나는 매달려면서까지 남자를 붙잡고 싶지는 않아. 나 좋다고 목매는 남자 중에서 고를 거야 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면 바로 그렇게 돼요. 여기에는 미모도 학벌도 집안도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야말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거든요. 사람이 초조해 기치기 시작하면 급한 맘에 더 실수를 하기 쉬워요. 이 원리는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뭘 하든 똑같아요. 진품을 구하는 사람은 진품을 얻게 되고 이미테이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미테이션을 얻는 거지요. 내가 딴 건 몰라도 남자 하나만은 평생 믿고 의지할 만한 단단한 사람으로 고르겠다 하고 딱 마음 먹고 있는 한 어설픈 남자들은 얼씬거리지도 않아요. 설령 얼씬거린다 해도 님 맘에 차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다른 면에서는 눈치도 많이 보고 마음도 참 여린데 남자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칼 같은 여자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싫으면 싫다 딱 자르고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간 평생 고생하겠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친구들이 너는 어째 남자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느냐. 우리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해주면 벌써 결혼을 해도 수십 번을 했겠다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남자 60이 넘어서라도 언젠가는 만날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도 못 만나면 혼자 산다 딱 마음 정하고요. 이렇게 나오면 사실 운명도 힘을 못 써요. 저는 말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살던 혼자 살고 말지 저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하고는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한테 함부로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건 다 타협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만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면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저는 착한 여자가 항상 몹쓸 남자 만나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아버지가 뭐든 다 오냐오냐 해주니까 엄마가 더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착한 여자는 남자가 무슨 짓을 하던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니 몹쓸 남자를 만날 수밖에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굳게 결심했어요. 몹쓸 여자가 되기로요. 그래서 꼭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고야 말 거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였는지 아시면 저한테 학을 뗄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인걸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고
가난해서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 했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버틴 거예요. 저는 신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지금도 혼전에 있는 제 후배들에게 나쁜 여자가 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선이라고 믿으니까요. 자신도 업을 덜 짓고 남자도 업을 덜 짓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어 있거든요. 저는 절대 그걸 참고 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불의를 보고 눈 감아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남녀 차별이나 남녀 평등, 페미니즘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관습이라는 이유로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죄의식도 없이. 제가 여자라서 여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하고 집에 돌아와 여자는 저녁 준비하고 남자는 신문 보고 앉아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할 수 있지요? 아프리카 난민 문제는 마음 아프고 직장에 집안일에 시달리는 여자들 문제는 원래 그래왔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여자 남자를 떠나서 자기보다 체력이 약한 사람이 안팎으로 시달리면 같이 돕는 게 인지상정인데 남자니까 못하겠다니요. 혹시 이 글 읽는 남자들이 미소리 아줌마 열내지 마슈. 난 우리 마누라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을 뿐이라우. 이러시면 한마디 하고 싶어요. 남의 영적 성장을 돕겠다고 나중에 자기 지옥 만들 일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또 이러시겠지요. 우린 다 같은 수제비 반죽이라 괜찮다우. 우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악역도 때로 필요해요. 하고요. 그럼 전 이렇게 응수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다 같이 수제비 한 그릇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노력 중인데 님 때문에 지금 반죽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 그러고 계시지 말고 이리 오셔서 우리 반죽 좀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하고요. 제가 이래서 윤회를 끝내기엔 너무 멀고 먼가 봐요. 이 경우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싶어요. 지금껏 너무 용서하고 너무 사랑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가 생겨났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 악업 짓는 거 은연중에 조장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요.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야 이런 부조리가 멈춰지지요. 님을 버리고 가는 남자 다시 잡아서 고생하며 사는 것이 설령 님의 운명이라고 해도 강하게 그 운명을 거부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으시라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한번 사는 것처럼 살아보시라고요. 그렇게 한다 해도 절대 본향 가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반전이야말로 영혼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저는 제 운명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앞으로 생기면 그것이 비록 운명이라고 해도 기꺼이 그 운명을 엎어버릴 생각이거든요. 그런 일이 한 번쯤 생겨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물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미래가 두려우시겠지만 신의 크신 사랑을 믿고 나는 사랑받아 마땅하다,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는 운명 아니라 운명 할아버지가 와도 함께할 수 없다고 한번 떨치고 일어나 보세요.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못 만나겠어. 신이라고 해도 나를 절대 가로막지는 못해. 죽을 때까지 해볼 테야. 하다 지치면 자살하는 수밖에는 없어. 하고 죽음의 배수진을 쳤기에 남들이 미쳤다고 하든 말든 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다고들은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마음만 죽기 살기로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님이 이렇게 강하게 마음먹으면 그 남자가 오히려 님에게 매달려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남자들은 헤어질 때 여자들처럼 이별 선고도 안 하고 흐지부지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도 혹시 그에게 연락이 오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했었기 때문에 너를 마음 편하게 보내주고 싶다. 그러니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행여라도 내 걱정일랑 말아라. 나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 거다. 나는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잘 안다. 그동안 참 마음 아프고 괴로웠던 게 사실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려고 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런 원망도 없다. 그동안 여러모로 고마웠다. 너를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고 하는 식으로 담담하게 풀어나가세요. 그 남자가 오히려 내가 대어를 놓친 거 아닌가 싶어 떨떠름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가 다시 만나달라고 매달리고 님도 그 남자만한 남자 다시 어렵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확신이 있거든. 그때부터 차근차근 잡아나가는 거예요. 흐지부지 용서해주지 말고요. 내가 딴 건 어리숙해도 남자 심리 하나는 꽉 잡고 있어요. 님이 이 남자다 싶은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 신중해야 해요. 아주 어려운 게임을 하듯 한 수 위를 봐가면서 해야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끌려가다 보면 낭패 봐요. 주도권은 항상 자기가 쥐고 있어야 해요. 마음만 먹으면 마님이 되느냐 사모님이 되느냐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안에서는 마님, 밖에서는 사모님으로 알차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렇다고 안에서는 사머리, 밖에서는 아줌마의 인생을 살지 말라거나 그게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인생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굳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난 사머리가 될 테야 라든가 사모님으로 살면 사랑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난 아예 꿈도 꾸지 않을래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원하는 그대로 이루면 되지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지요. 저는 형제나 다름없는 제 친구 이즈미가 찢어지게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것도 말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백만장자와 꼭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말리지는 않아요. 모든 꿈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또 이루어지기 위해 있는 거니까요. 돈이 없다고 기죽일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부자라고 해서 나쁠 것도 없어요. 파우스트라는 소설은 읽지도 않았지만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잘못이 없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사랑 하나 보고 결혼해서 행복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는 거고 나는 아무래도 돈 없이는 행복하기 힘들 것 같으니 백만장자와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또 그렇게 노력하는 거지요. 그 노력의 과정이 바로 인생이지요. 그래서 저는 님이 꿈을 크게 가졌으면 하고 바래요. 나는 안에서는 마님, 밖에서는 사모님, 그리고 나만의 세계와 사랑까지 모두 가질 자격이 있어 라고요. 너무 욕심이 많아 보인다고요? 그럼 줄이세요. 딱 그만큼만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연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고 마님답게 사모님답게 살아갈 준비를 하면 되지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라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굳이 하시겠다면 그 답은 안 되면 말고 예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에게 배운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뭐가 두려우세요? 안 되면 마는 거지.
적어도 아무런 꿈도 안 가져본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님에게 달렸어요. 시련의 고통으로 여기서 좌절해 버리느냐, 아니면 이걸 계기 삼아 발전을 하느냐 하는 건 순전히 님의 몫이니까요. 현재 시련의 아픔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물론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이런 원리는 어떤 꿈에도 적용되니 믿는 분들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